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홀이고요. 일단 오늘 주가는 어제의 그 가격대를 거의 유지했다라고 봐야겠죠. 미장이 많이 밀렸지만 오늘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고, 오늘 일단 뭐 주도 업종은 2차전지가 맞았죠. 2차전지 쪽에서 지수를 좀 버텨주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고요. 반도체가 물론 뭐 대장주들이야 버텨주긴 했지만, 반도체 쪽이 약간은 좀 이렇게 오전장에 좋았다가 오후장으로 밀리고, 2차전지가 계속적으로 오늘 SDI랑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덜한 쪽에 반등이 좀 강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냥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이제 하단으로 41만원, 42만원, 40만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장을 보고 좀 겁을 먹긴 했는데, 뭐 어쨌든 우려보다는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일단 좀 버텼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일정이 있죠. FOMC 일정이 있고, 시장의 투심이 정말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많이 약해졌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이전과는 다르죠. 이때의 그 주가가 머물던 때와 지금 그 주가의 위치, 물론 주가가 빠지니까 당연히 뭐 그런 변화가 나오는 건 맞겠지만, 이때의 그 관점이랑 지금의 그 관점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 포스코 퓨처엠에도 제목을 달았는데, 이번 주는 진짜 그 공격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다렸던 게 그런 것들이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최대한 흔들어가지고,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원하는 포지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2차전지를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데미지를 입힐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업황이나 뭐 실적이나 매출 이런 걸 봐도 이 정도까지 주가를 밀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그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존버에 대한 의지가 생각보다 엄청 강하기도 했고, 또 원하는 수준의 물량이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반대 매매를 역대급으로 터트리는 구간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길죠. 물론 다른 나라 주식시장도 조정턴이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좀 과했습니다. 유독 과했고, 낙폭도 굉장히 좀 컸고, 그리고 또 빨랐고요. 이 빠른 게 저는 10월 달에 특히나 속도를 굉장히 늘리지 않았습니까? 9월이랑 8월보다는. 이 빠른 거 안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공매도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앞구간에 그 손실을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 같은 거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악물기로 앞뒤 안 보고 최대한으로 좀 만회를 하려는 포지션을 잡는 것 같고, 어쨌든 주가는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밀려났고, 이 구간에서 일단 이거래일 동안 좀 버티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어떤 수급적인 포지션을 볼 때는 일단 코스피 쪽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이걸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좀 정상적인 흐름을 좀 찾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코스닥도 양매수였고, 최근에 그 우리가 이제 패닉셀이라고 표현을 하는 개인 투자들의 심리가 못 버티거나 아니면 반대매매에 대한 압박으로 물량을 나도 모르게 이제 매도하거나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물량들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비싸게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중간중간에 음봉이 나왔지만, 이런 음봉 안에 양매수가 들어왔던 구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코스닥 전체를 볼 때. 그 얘기는 밑에서 대놓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위에서 미는 것도 본인들이 미는 거거든요. 밀면서 아래에서는 받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금들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좀 커요. 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오후장에 특히나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 다음날, 그러니까 장 종료까지 안 오르면 어쨌든 간에 장 끝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던 패턴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하방에 대해서 좀 우려할 만한 구간들은 정말 여기서 뭐 더 나오면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이지만, 이제는 좀
비중을 적게 둬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떨어진다, 올라간다 확률을 볼 때 뭐 5대5라고 하면은 6대4, 뭐 7대3 이 정도로 일단 조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뭐 엄청 급격한 반등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워낙에 투심이 많이 밀렸으니까 이게 점차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건데 저점 구간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흐름이 좀 안정화가 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장중에 일단 리튬 가격 이야기가 또 나왔죠. 뭐 인도네시아에 이어가지고 뭐 나미비아인가요? 거기에서 리튬 수출을 또 금지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 리튬 같은 것도 일종의 상품이에요. 이게 원유 가격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중동에서 그 감산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격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상품들은 대부분 다 그럽니다. 리튬 가격이 뭐 그렇다고 빵원까지 내려가가지고 공짜로 주겠어요? 그 생산하는 입장에서 생산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좀 한정적인 어쨌거나 광물인데 그 광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은 조절을 하겠죠.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거 매장량은 있는 거고 나중에 팔아도 상관없으니까 감산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수출량을 줄이고 이러면은 가격 회복이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안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이슈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들은 대부분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올라가면 다시 한번 또 지금 리튬 가격이 좋으니까 각 나라들이 그 리튬 수출량을 늘릴 거고 그러면 또 다시 가격이 내려오겠죠. 이런 자연스러운 그냥 어떤 뭐 경제 사이클 이런 거를 생각하면 리튬 가격도 반등이 어렵진 않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이게 시장이 밀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리튬 가격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그럼 나도 모르게 리튬 가격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리튬 관련 사업을 하는 뭐 정말 굴지의 기업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리튬 가격 수출량을 줄이겠죠. 가격이 안정적으로 좀 회복이 될 때까지. 이런 것들은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어떤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심리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패닉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퓨처엠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악플들이 많이 달린다라고 하는 거, 뭐 늘 알잖아요.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이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못 되면은 누구 탓할 대상이 필요한 거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영상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해도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고 해도 오히려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2차전지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좀 무너지고 있는지 결국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노리는 게 그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맨날 이제 뉴스 같은 거 댓글 보거든요.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 뉴스에 그 약간 좀 굳건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런 코멘트 몇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패턴이 나오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뭐 100명이 여기 샀어요. 100명이. 근데 100명이 전부 다 존버 해가지고 그 물량을 안 내놓는다 혹은 일부만 내놓는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흔들겠죠.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또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싸게 받아야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그 물량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줄 거고 주가 올려주면 다시 한번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이제는 2차전지가 정말 좋은가 보다 하고 다시 또 들어올 거고 그때 또 외국인이랑 기관들 팔고 주가는 내려갈 거고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뭐 우상향이든 뭐 하향이든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카카오가 내려갈 때 뭐 포스코 홀딩스가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보여주는 거 결국 방향은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심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심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뭐 반대매매니 뭐 예탁금이니 뭐 그 다음에 뭐 비투니 하고 뭐 지금 부정적인 전망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 언론들의 특징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는 계속 그 사기끔 하기 위한 그런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것들 좀 부각시키고 뭐 빠진다라고 해도 이 중간중간에 호재가 없겠습니까? 호재 나와요. 근데 호재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왜냐? 매도 심리가 너무나 우위를 보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좋은 뉴스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안 좋은 것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조회수가 더 높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심리를 좀
벗어나도 되는 타이밍이 이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물론 뭐 또 이 뒷구간에 다시 한번 그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구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지금 구간이나 뭐 이게 42만 원을 깨고 41만 원 가서 여기서 또 흔드나 큰 차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 여전히 좀 과하게 떨어져 있고 우리가 흔히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주가가 내 계좌에서 몇 프로 밀렸다. 이게 압박을 굉장히 크게 주는 거지. 그냥 또 내가 그냥 아무 주식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포스코홀딩스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차전지를 좀 사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외국인이랑 기관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포지션을 통해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일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좀 많이 약해져 있다. 그게 장중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는 큰 음봉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예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크게 이렇게 막 힘줘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틀렸고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밀리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부정적인 관점들이 점점 이렇게 시장에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시장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심리가 절반 넘게 저는 차지한다라고 봅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한 주였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